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오늘은 익스테리어나 조감도 작업을 할 때 주변 건물이나 도로를 조금 빠르게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애드온을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아마 해당 작업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작업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다 보셨던 걸 거예요. 그래서 애드온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라기보다 해당 애드온들에 대한 장단점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애드온을 좀 만든 게 있어서 해당 애드온을 활용을 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드온은 맵 모델 임포터라는 애드온이고요. 여기 보시면 구글 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구글 어스를 보면은 3차원 데이터로 공간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건물이나 뭐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가지고 들어올 때는 여기 렌더 지오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뜯어와서 그걸 다시 또 변환을 시켜서 가지고 오는 형태인데 저는 일단 실무에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작업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게 유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실무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었고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조감도 작업은 아예 해본 적이 없고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주 업무가 이제 인테리어다 보니까 간단한 상가 외부 뭐 이 정도밖에는 거의 찍지를 않아서 건물 단위로 제가 익스테리어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필요할까 싶기는 한데 일단 장단점을 좀 알아볼게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크린샷 보시는 것과 같이 텍스처와 모델링이 다 한꺼번에 들어온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스케일을 크게 가지고 올 경우에 해상도가 다 깨집니다. 자, 구글 어스에서 이렇게 지도를 볼 때 가까이에서 보면은 얘네가 세분화돼서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조금만 멀어지면은 얘네가 모델링 자체의 해상도도 떨어지고 텍스처도 해상도가 떨어지게 돼버려요. 그래서 사이트가 넓은 면적을 가지고 들어올 때 해상도가 너무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기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건물과 도로, 조경 뭐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메쉬 객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정이 좀 상당히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활용하기가 좀 다소 힘들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지고 놀기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맵모델 임포터는 이렇게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고요. 나머지 두 개 애드온은 사용도 좀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애드온은 블렌더 OSM이라고 하는 애드온입니다. OSM은 오픈 스트리트 맵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 오픈 스트리트 맵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얻어와서 파일 변환을 시킨 이후에 블렌더로 가져와 주는 애드온이고요.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애드온은 자, 보는 것처럼 프리미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버전이 있는데 여기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유료 버전입니다. 그래서 유료 버전으로 다운을 받게 되면은 건물에 기본적인 텍스처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요. 실제 공간에 맞는 텍스처는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기에서 임포트 되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 건물들은 아니고 베이스 건물들이 좀 많이 깔리는 형태로 들어옵니다. 자, 어찌됐든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재질들이 들어가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유료 버전 사용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실무 작업에서 이걸 쓰지를 않기 때문에 구매를 안 한 거고요. 자, 그리고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다 들어오기는 하나 단점은 데이터는 똑같이 들어오는데 재질 적용이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 저도 유료 버전을 써보지 않아서 여기에는 뭐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것은 OSM 무료 버전으로 해서 조금 알아볼 거고요. 블렌더 OSM 애드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로가 컵으로 임포트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베벨 프로파일이 적용돼서 메쉬처럼 보이게끔 즉시 렌더링이 가능한 상태로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도의 스케일이 보정이 돼서 실제 거리에 맞게끔 지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건물 오브젝트도 좀 다소 좀 괜찮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자,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도로가 커브로 들어와서 베벨 프로파일이 적용되다 보니까 도로가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형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지형이 부정확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비교를 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블렌더 GIS라는 애드온입니다. 이 블렌더 GIS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파일 포맷을 좀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쉐이프 파일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형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웹에 올라와 있는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지형을 추출해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건물들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는데 이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get OSM이라고 써 있죠. OSM 애드온과 동일하게 오픈 스트리트 맵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결국은 똑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블렌더 GIS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좀 이상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단점이고요.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에도 커브 상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엣지 메쉬 상태로 들어와서 추가적인 작업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블렌더 내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OSM 애드온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인터넷 창이 한번 열렸다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건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임포트하는 속도가 OSM 대비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시간을 재봤을 때도 조금 더 빠르게 들어오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OSM 애드온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올 때 도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작업을 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고, 건물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오니까요.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OSM 애드온에 비해서 좀 빠른 것 같다. 그 다음 지형을 OSM보다 좀 더 잘 가지고 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블렌더에서 한번 실제로 작업을 해볼게요. 제가 해당 애드온들에 대한 다운로드 링크는 영상 하단에 다 남겨 놓을 거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말씀드릴 애드온 다운로드도 다 링크를 남겨 드릴게요. 블렌더 OSM 애드온 먼저 알아볼 거고요. OSM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게 되면은 사이드 패널 OSM 이렇게 탭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해당 탭에서 여기 셀렉트 버튼 있죠? 이거 클릭하게 되면 인터넷 창이 하나 열리게 되고요. 자,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해당 지도를 따오면 되는데, 저는 지금 한번 여의도를 따가지고 와 볼게요. 그래서 여의도를 갈 거고요. 한글 지원 검색이 되니까 여의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시는데, 한글이 100% 무조건 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안 찍히는 지역들도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의도로 이동을 했고요. 여의도로 이동을 한 상태에서 휠 버튼을 이용해서 주민 줌아웃 해주고요. 그리고 휠 클릭을 이용해서 지도를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옮겨 놓은 상태에서 또 셀렉티드 레팅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갈 지도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얘를 일단 여의도만 나오게끔 이렇게 가지고 갈게요. 자, 그리고 지도가 기본 지도로 나오게 되는데 OSM 같은 경우에는 위성 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성 지도를 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다른 곳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OSM 사이트를 확인해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위성 지도를 볼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애드온으로 이렇게 창을 열었을 때는 여기 우측 상단에 레이어 모양 탭 여기 갖다 대면은 여기 오픈 스트리트 맵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아래에 보면은 ArcGIS를 볼 수 있는데 ArcGIS를 클릭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위성 지도로 일단 나오게 돼요. 자, 지금 뭐 위성 지도는 전혀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OSM으로 본 상태에서 자, 이만큼의 지도 범위를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여기서 카피를 누르시면 되시고요. 자, 카피가 됐으면은 다시 이제 블렌더로 돌아가서 여기에다가 페이스트를 누르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값들이 그냥 변해요. 요 4개 페이스트 하게 되면은 이렇게 37.514, 37.536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각각 위경도 값입니다. 그래서 위도 값 어디서 어디까지, 경도 어디서 어디까지를 가지고 올지를 정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임포트를 누르게 되면 되는데 일단 지형을 먼저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메뉴를 확장을 시켜주고요. 여기에서 터레인 클릭하게 되면은 지형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임포트 누르게 되면은 지형이 그대로 들어오고요. 자, 지형은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얘가 이상하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잘라져서 보이게 됩니다. 이유는 여기 뷰에 있는 클립 엔드 값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러고요. 이거를 조정을 해주면 돼요. 저는 0 하나만 더 붙여볼게요. 이렇게 제대로 보이죠? 그리고 현재 저는 유닛 스케일이 밀리미터니까 요거를 밀리미터가 아니고 그냥 미터로 좀 교체를 할게요. 자, 여기 랭스를 미터로 다시 바꿔놨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뭔가 좀 너무 많이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받는 곳이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높이 값을 한번 찍어서 보면은 자, 아이템 글로벌 125m나 돼요.
근데 여의도에 125m나 올라가는 그런 산이 없죠. 뭐 동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가장 낮은 부분에서 125m나 올라가는 땅이 없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지형이 좀 부정확하게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해당 부분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한번 보기 위해서 지도 텍스처를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텍스처를 입히기 위해서는 여기 터레인 아까 이 부분을 이미지 오버레이로 바꿔주면 되고요. 자, 이미지 오버레이로 바꾸게 되면은 아래 터레인에서 방금 전에 생성했던 오브젝트가 자동으로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임포트를 하면 되는데, 자, 지금 오버레이에서 ArcGIS라고 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들어올 때 ArcGIS 같은 경우에는 위성 지도였죠. 난 위성 지도가 더 좋아해서 임포트를 누르면은 자, 에러가 뜨고 안 됩니다. 그러면 위성 지도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블렌더 프리퍼런스에 애드온 들어가서 OSM 검색하셔가지고 블렌더 OSM 확장하시면은 아래쪽에 ArcGIS 액세스 토큰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get 눌러가지고 자 여기에서 로그인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토큰을 만들어서 나온 그 값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ArcGIS는 안 하고 맵박스 액세스 토큰은 받아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잘 되긴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여기에다가 뭘 넣어줘야 된다. 자세한 거는 넘어갈게요. 오늘 이거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지도는 OSM 맵 링크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클릭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쭉 가지고 들어오고요. 다 들어올 때까지 조금 기다릴게요. 자, 일단 데이터가 다 들어왔고요. 데이터를 미리 보기 하면서 보기 위해서 여기 컬러를 텍스처로 바꿔줘 줄게요. 이렇게 텍스처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도로 있는 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죠.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건물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높은 건물이 있는 곳에 대한 데이터가 그냥 같이 들어와 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63빌딩 있는 근처니까 여기도 한번 또 높아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부정확하게 들어온다. 자, 그 다음 지도의 스케일이 맞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자, 구글 지도에서 여의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구글 지도에서 여의도를 열었고요. 한번 길이를 측정하는 거는 여기 올림픽대로랑 같이 만나는 길이 있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마포대교 남단 요 교차로 있는 여기까지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거리를 한번 찍어 봤더니 대략 1.54km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온 지도도 요 정도 거리가 얼추 비슷하게 맞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큐브를 하나 만들고요. 1.54니까 1540m인 거죠. 엔터.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동을 하고 회전을 해서 일단 여기로 원점을 이동을 좀 시킬게요. 이동하기 편하게. 자, 여기 올림픽대로와 만나는 여기서부터 거리 측정을 했었죠. 그래서 갖다 놓고 얘를 회전을 해볼게요. 회전을 도로 따라서.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마포대교 남단 교차로 있는 데까지 정확하게 좀 찍혀서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잘 들어온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으니까 건물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건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자, 위에 있던 OSM 메뉴에서 이미지 오버레이를 클릭을 해서 확장을 시키고요. 오픈 스트리트 맵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맨 처음에 봤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 임포트에 서버로 되어 있는데 서버로 잡혀 있으면은 서버에서 말 그대로 건물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냥 오픈 스트리트 맵에서 그냥 여기 내보내기 클릭하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에서 내보내기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 데이터를 OSM이라는 확장자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아놓은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임포트를 서버가 아니고 여기 있는 파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서버에서 가지고 들어오고요. 밑에 터레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지형을 갖다가 넣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당 지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가지고 들어오면 됩니다. 저는 일단 빌딩하고 도로하고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올게요. 나머지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워터 오브젝트 하면은 물이 같이 오브젝트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포레스트 하면은 나무가 좀 들어오고요. 그 다음 그 아래에 있는 베지테이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공원에 있는 요런 부분들이 바닥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레일웨이를 클릭하게 되면은 기찻길이 들어옵니다. 기찻길 같이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그러면 빌딩과 도로와 기찻길까지만 한번 임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클릭하게 되면은 들어오고요. 즉각적으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데이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변환을 시켜서 들어오기 때문에 대략 뭐 30초에서 한 1분 정도 더 스케일이 크면 클수록 더 오래 걸리겠죠. 일단 데이터 다 들어오면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데이터는 다 들어온 상태고요.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들어오는 상태죠. 자, 그리고 일단 여기 63빌딩 모델링 상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아래쪽이 넓어지는 형태로 모델링이 어느 정도 되어서 들어오고요. 자, 지금 엣지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요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클리퍼 엔드 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 있는 엔드 값을 좀 조정을 해주면은 오브젝트가 제대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또 그대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봤듯이 스케일이 잘려서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이쪽에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데이터가 잘 들어와 있죠. 자, 일단 모델링은 이렇게 세 개만 볼게요. 여기 있는 63빌딩, 국회의사당, 여기 있는 트윈빌딩, 이렇게 세 개만 이렇게 딱 봤을 때 얘네는 제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들어온다 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 도로 한번 볼게요. 도로 같은 경우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컵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클릭해서 보면은 이 베벨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오브젝트가 클릭이 돼서 자동으로 이렇게 모양이 어느 정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도로가 말도 안 되게 좀 나오기는 하죠. 자, 그래서 OSM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하게 된다 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 GI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IS 애드온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메뉴가 나오고요. 만약에 내가 쉐이프 파일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임포트 쉐이프 파일 해서 가지고 들어오면 되는데 전혀 없는 상태니까 기본적인 작동 방식으로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GIS 클릭하고요. 여기에서 웹 지오 데이터 들어가면은 베이스 맵 일단은 지도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맵을 클릭을 하면은 내가 가지고 올 지도가 어떤 지도인지가 나와요. 구글 지도에서 가지고 올지 어떤 지도에서 가지고 올지. 자, 우선 구글 지도에서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그대로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OK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지도가 한번 보이고요. OSM과 동일하게 검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지정을 해서 가지고 들어오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줌을 하면서 찾기가 귀찮으니까 얘도 이제 파인드를 할 수가 있는데 찾는 버튼은 G키예요. G키인 이유는 여기 고투의 G인 것 같습니다. 얘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자, 프리퍼런스에서 블렌더 GIS 검색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얘를 메뉴를 확정해서 이렇게 보면은 뭐 단축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으면 좋은데 일단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뭐 아쉽기는 하고요. 자, 다시 지도 GIS 베이스맵 구글 지도로 가지고 오고요. 똑같이 여의도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자, G키 누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글 검색 역시나 지원은 되고요. 여의도. 자, 그 다음 줌 레벨을 잡아야 되는데 지도를 확대할수록 줌 레벨은 올라가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5 정도에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OK 누르게 되면은 여의도로 이동이 되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줌은 이동하고 땡기면서 보면 되는 거죠. 자, 여의도가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에 E키를 눌러주시면 되시는데, 자, 지금 E키 눌러도 계속 안 되죠? 왜냐면 검색할 때 한글로 검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글로 지금 계속 눌러지는 거예요. 영문이 아니고. 자, 한영키 다시 누르고, E키 누르면은, 이렇게 지도가 약간 뿌옇게 되면서 익스포트 된 상태입니다. 키보드에 E키를 누르는 이유가 익스포트 E키인 것 같아요. 여의도를 일단 가지고 왔고요. 얘도 지형을 먼저 가지고 와 볼게요. 자, GIS 클릭하고 웹 지오 데이터 맨 아래에 있는 Get Elevation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오는데 서버를 어떤 서버에서 지형을 가지고 올까에 대한 옵션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30m, 90m 있는데 얘네는 APK 키를 넣어야 된다고 해요. 요거는 뭐 검색 조금만 해보면은 넣어서 가지고 올 수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은 가장 아래에 있는 요거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가지고 올게요. 자, OK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지형을 가지고 오고요. 얘를 또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아까보다는 훨씬 더 평평한 지형이 나타났죠.
얘가 더 지형을 잘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뭐 해상도의 차이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지형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번에는 건물을 가지고 와야죠. 건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GIS 메뉴에 웹 지오데이터 여기 보면은 get OSM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OSM이죠. 결국은 오픈 스트리트 맵에서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클릭을 해주고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얘네가 노드가 있고 웨이가 있고 릴레이셔스가 있는데 요 각각이 뭔지 저는 모르겠어서 일단 다 가지고 들어와 볼게요. 자, 시프트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전체가 다 같이 선택은 됩니다. 이거를 그냥 웨이만 가지고 들어와도 다 들어오기는 해요. 모델링 데이터는 일단은 가지고 와 볼게요. 아까랑 동일하게 빌딩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레일웨이 가지고 오고요. 얘도 시프트 키로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요. 시프트 키 같은 경우에는 누르고 드래그를 해도 이렇게 잡힙니다. 빌딩, 하이웨이, 그 다음에 레일웨이 이렇게 세 개만 가지고 와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건물, 도로 얘네들은 또 지형에 맞춰서 넣을 거니까 아래에 있는 엘리베이션 프롬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지금 터레인 인벨롭이 잡혀 있는데 잘못 잡힌 거예요. 여기 익스포트 구글 언더바 SAT 언더바 WM 요걸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한 상태에서 지금 기준에 따른 오브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터레인 인벨롭이 잡힌 거예요.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OK를 누르게 되면은 건물이 들어오고요. 역시나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데는 뭐 한 1분 내외 정도 시간은 걸려요. 30초에서 1분 정도. 그래도 OSM 애드온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빠를 수 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왔고요. 데이터를 보면은 얘네는 레일웨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도로예요. 도로와 철길이 지금 색상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들어오고요. 얘네도 이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버텍스 그룹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울 경전철 신림선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자, 에디트 모드 먼저 들어가야죠. 들어간 상태에서 클릭하고 셀렉트 누르면은 신림선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용산 삼각선 셀렉트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근데 단점은 자 보시다시피 메쉬의 엣지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도로를 오브젝트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건물 한번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63빌딩 같은 경우에 그냥 통짜로 들어오게 됐고요. 여기 있는 트윈타워 없어졌죠. 그리고 기억이사다. 지붕이 날라갔죠. 이런 식으로 좀 데이터를 덜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GIS 애드온 같은 경우에는 불러들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클립 스타트와 클립 엔드 값이 자동으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OSM 애드온에서 들어왔을 때랑 동일하게 한번 스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어디서 어디까지 찍었냐? 여기 올림픽대로랑 만나는 지점부터 찍었으니까 아이 큐브를 지우지 말았어야 됐는데 큐브는 일단 1540m 그대로 똑같이 두고요. 역시나 오리진을 이렇게 이동을 시킨 상태에서 이 오리진을 요 만나는 지점 정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요. 요 정도부터 찍었죠. 얘를 회전을 해보면은 얼추 봐도 안 맞죠. 이렇게 최소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있죠. 이렇게 스케일이 안 맞는다. 자, 이렇게 스케일이 안 맞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이유예요. 근데 가지고 들어오면서 스케일 조정을 좀 해주면 좋은데 그거를 안 해줘서 그런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도는 구형을 평면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기는 하죠. 하지만 우리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스케일이 맞지가 않으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니까 스케일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를 사이즈를 조정을 하면 되는데 자, 스케일로 조정을 하면 되는데 과연 이 값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되느냐? 코사인 위도의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각 도시마다 가지고 있는 위도 값을 제가 넣어 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아래는 위도의 디그리 값을 레디언 값으로 변환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디그리 값을 레디언 값으로 변환하는 공식은 좀 외우고 계시거나 아니면 어디 적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공식은 간단합니다. 디그리 곱하기 파이 나누기 180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파이는 0.30142로 그거죠. 그래서 일단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각 도시마다 이렇게 위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도의 스케일이 약간씩 달라져요. 자, 그리고 아래는 코사인 레디언 위도 값을 넣어준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요만큼의 숫자로 각 도시마다 스케일을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100m의 도로가 GIS 애드온을 사용해서 임포트를 했을 때 몇 미터로 보이는가에 대해서 한번 찍어 본 거예요. 그래서 고성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쪽에 있죠. 그래서 고성 같은 경우에는 127m로 표현이 되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119m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고성과 제주의 스케일 차이는 8m 정도가 나와요. 일단 우리나라가 땅이 그렇게 넓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편차가 한 8m 정도 생긴다. 자, 그럼 이 위도 값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구글 지도에서 얻어오면 됩니다. 자, 구글 지도 다시 열었고요. 여기에서 여의도의 위도 값을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의도 전체 위도 값을 알 수가 없죠. 결국은 여기랑 여기랑 위도 값이 다른 거죠. 다르기는 한데 내가 지금 작업하고자 하는 지도의 위치에서 한 가운데 정도를 일단 기준으로 잡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 중간 정도 되는 위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가 생겨요. 뭐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다른 아이콘이 워낙 많아서. 아무것도 없는 여기 한강에다가 한번 찍어 볼게요. 클릭을 딱 하게 되면은 이렇게 뭐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클릭해 보시면은 위에 검색창에 위 경도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찍어 본 다음에 이 위도 값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된 결과가 여기에는 코사인 레디언 요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스케일 적용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큐브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스케일 적용을 해줘야 되니까 스케일을 일단 들어가고요. 여기다가 적을게요. 보면서 0.79265244 이렇게 나옵니다. 엔터 하게 되면은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옮겨 볼게요. 다시 올림픽대로랑 만나는 지점 여기 정도였고요. 쭉 올라가서 보면은 마포대교 남단까지 잘 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스케일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렵게 지금 이거 스케일 보정 왜 했느냐?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OSM 같은 경우에는 객체랑 도로가 좋은데 지형은 얘가 좋으니까 지형은 여기에서 가지고 오고 도로랑 건물은 OSM에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다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형은 GIS에서 가지고 온다고 했으니까 베이스맵 가지고 오는데 지금 비교하기 좋게 구글 말고 OSM으로 지도 소스를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고요. 남산 일대를 좀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키 눌러서 익스포트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자, 요만큼 범위를 가지고 오는데 자, 지형만 가지고 올 거니까 GIS, 웹 지오데이터, 그리고 겟 엘리베이션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지형을 일단 가지고 왔고요. 요거는 옆으로 살짝 밀어 놓을게요. 밀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데이터들을 블렌더 OSM 에드온을 활용해서 가지고 들어오는데 요것도 일단 가지고 들어오는 거를 터레인부터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터레인 먼저 임포트 시키고요. 임포트 시킨 다음에 지도를 같이 봐야 되니까 이미지 오버레이 해서 임포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도 데이터까지는 같이 잘 들어왔고요. 자, 이렇게 들어온 두 개의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일단 얘네를 복사를 하고요. 지형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브젝트 모드로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OSM에서 가지고 온 지도 데이터가 훨씬 더 디테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디테일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GIS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모디파이어의 सब디비전 서페이스와 디스플레이스먼트 모디파이어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सब디비전 서페이스의 레벨 값을 올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디테일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OSM의 경우에도 얘를 좀 더 부드럽게 가지고 올 수는 있는데 그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일단은 해볼게요. 자, OSM에서 터레인을 가지고 오는데 밑에 버텍스 리덕션이라는 항목이 있고 레이티오가 있는데 제가 여의도를 제대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했을 때 4% 정도로 가지고 왔어야 합니다. 4%면 너무 수치가 낮아서 다 뭉개지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임포트를 하나 해보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 갖다 놓고 자, 그 다음에 4% 말고 25%짜리도 하나 임포트 하나 같이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100% 얘가 먼저 해야겠네요. 25% 4% 이렇게 세 개가 일단 임포트가 된 상태인데 지형을 딱 보면은 25% 정도랑 GIS 데이터가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4% 정도 되면은 너무 많이 뭉개지죠. 이렇게 4%로 된 거는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을 해 준다고 한들
이미 다 뭉개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들이 조금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버텍스 리덕션을 25% 정도로 줬더니 여의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서 저는 이거를 25%까지도 낮춰서 쓰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써도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일단은 고러하다. 그래서 지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는 지역이 있으면은 그 지역에 터레인을 몇 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어떤 걸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OSM을 그냥 써도 되겠다 싶으시면 훨씬 더 편한 방법이 되기는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요. 요거 일단 지워버리고요. 자,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뒷부분을 진행을 해 볼게요. 두 개의 지도를 같은 위치, 같은 사이즈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GIS에서 가지고 온 지형을 스케일 조정을 해줘야겠죠. 스케일이 아까 얼마였냐? 자, 여기 보면은 0.79165244 같은 사이즈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스케일은 맞아졌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맞춰서 갖다 놔줘야겠죠. 이렇게 맵이 겹치기 때문에 보기가 힘드니까 위에 있는 지도를, 지형이죠. 지형을 조금 위로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같은 위치로 맞추는데 맵의 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에 길의 두께가 약간 달라 보일 수는 있어요.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상하 좌우 좀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도 길이 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위에도 연결이 됐으니까 이제 다 됐다라고 보고, OSM에서 가지고 온 지도는 옆으로 그냥 치워버리고요. 이 OSM이 처음 만들어진 위치로 지도를 갖다 놔야 됩니다.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들이 그 위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GIS에서 만든 데이터에 어플라이 올 트랜스폼을 해서 원점도 갖다 놓고 스케일도 1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OSM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픈 스트리트 맵 임포트를 해주면 되는데, 그냥 하면 안 되고 터레인을 다시 잡아줘야 되죠. 근데 터레인을 잡아주기 위해서 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얘가 이름이 이게 길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웃라이너에서 복사를 해도 되지만 조금 더 간편하게 복사하는 방법은 F2 눌러서 여기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임포트를 하면 되는데, 임포트 하면은 이상하게 나와요.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터가 들어왔고요. 데이터 들어온 거 탑뷰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원래 지도가 여기였으니까 여기 매봉산 있는 뒤쪽까지 아파트가 있고 여기까지 길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길이, 여기 길이 하나도 안 나오죠. 뭐 아파트는 몇 개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전체 그냥 바닥면에 깔려진 상태로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건물들이 바닥에 내려가서 붙는 이유는 여기 있는 지도가 모디파이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디파이어를 다 어플라이를 시켜줘야 돼요. 일단은 얘네 다 지울게요. 만들어진 오브젝트만 다시 봤을 때 얘네가 어플라이가 돼야 되는데,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는 어플라이 하기 전에 조금 더 높여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어플라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도 어플라이. 순서가 중요해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먼저 어플라이 하면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어플라이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름이에요. 얘가 지금 오브젝트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오브젝트 이름을 터레인으로 맞춰줘야 되더라고요. 터레인 001, 002, 003 뭐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얘 이름을 컨트롤 V 터레인으로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터레인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터레인 001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터레인 001의 이름을 갖다가 여기다가 넣어줘야 제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임포트를 다시 해볼게요. 자, 데이터가 다 불러 들어와 졌고요. 이렇게 되면은 GIS에서 가지고 온 지형에 OSM에서 가지고 온 건물과 도로를 앉힐 수 있게 되는 거죠. 탑뷰에서 보게 되면은 도로를 따라서 얘네가 잘 정렬이 돼서 붙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뭐 약간 뭐 이렇게 어긋나는 정도는 뭐 솔직히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 다음으로 이 도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도로를 정리하는 거는 애드온을 하나 작성을 했고요. 애드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로만 볼 거기 때문에 전체 삭제한 상태에서 오픈 스트리트 맵을 임포트 하는데, 여기에서 로드만 임포트를 할게요. 터레인이 없는 상황에서라도 이 도로나 건물이나 뭐 이런 오브젝트들을 다 임포트 시킬 수가 있는데, 터레인이 없는 상태에서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달라지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평면에 깔린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뭐 산속에 있는 뭔가를 작업하는 게 아니라면은 도로를 그냥 평면으로 그리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으로 그냥 작업하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만든 애드온 같은 경우에도 평면에서만 작동이 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도로가 다 들어왔고요. 지금 도로가 너무 많기는 하죠. 자,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은 걸로다가 일단 얘를 복사를 하고요. 자, 5km 떨어지게 이렇게 지금 놨습니다. 자, 이 도로를 보면은 도로의 문제점이 뭐냐면 커브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면이 다 겹쳐집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랜덤으로 이렇게 볼게요. 여기 면이 다 겹쳐지기 때문에 렌더링 하면은 렌더링이 제대로 안 나와요. 면이 겹쳐져서 지금 뭐 보이는 게 또 제대로 보이기는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찢어져서 보이죠? 여기 왜 찢어지냐면은 도로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도로가 왜 연결이 안 됐느냐? 그건 저도 모르겠고, 소스 자체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이 안 돼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커브인 상태에서 정리를 할 때는 커브는 머지가 없기 때문에 머지를 시키면 안 되고요. 두 개를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버텍스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포인트에 있는 메이크 세그먼트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그냥 하게 되면은 메이크 세그먼트, 자, 연결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버텍스가 두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하나 그냥 이렇게 옮겨 놓고요. 그리고 나서 선택하고 F키 눌러서 연결하고 얘는 그냥 지워버리면 될 것 같아요. 버텍스 이렇게. 근데 지우는 것도 딜리트 키 누르거나 아니면 X키 눌러서 지우면 되는데 버텍스를 지우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단축키가 들어가 있는 게 X키 눌러보면은 여기 디졸브 버텍스 컨트롤 X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X키로 그냥 이렇게 디졸브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끊어진 길은 정리를 한다라고 치는데 이렇게 겹쳐진 건 정리가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컨버트 투 메쉬로 해서 메쉬로 변환을 해 주시고요. 이후에 애드온을 사용을 하시면 되시는데 애드온은 제가 링크를 남겨 드릴게요. 애드온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클릭해서 오버래핑 페이스 리무브 요거 그냥 클릭하시면 되세요. 대신에 객체가 많아지면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사용하는데 유의하시고요. 오버랩 페이스 리무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실행이 됐고요.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복잡하게 내부에 겹쳐져 있는 면들이 보이죠. 자, 여기를 볼게요. 그냥 여기. 자, 여기 겹쳐져 있는 면이 있는데 면이 겹쳐진 부분을 삭제를 해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면을 하나만 남기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도 면이 하나만 남아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건데 일단 되돌리고요. 지금 현재는 겹쳐져 있어서 진하게 보이죠. 다시 한번 오버랩 페이스 리무브 실행하고요.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나서 여기 보면 리졸브 엣지 레벨 1이 있는데 레벨 1을 클릭을 하면은 처음에 계산된 것만큼 다시 한번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나서 안쪽에 들어가 있던 버텍스를 자동으로 지워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가 많아지게 되면은 조금 무거워지기 때문에 선택한 객체에서만도 작동이 돼요. 자, 이렇게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우클릭하고 오버랩 페이스 리무브 하게 되면은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레벨 1 옵션을 켜게 되면은 안쪽에 겹쳐져 있던 것만 지워지게 되는 거고요. 레벨 2는 레벨 1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선택이 안 됩니다. 선택 해제하고 여기도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자, 레벨 2를 하게 되면은 요 사이사이 연결되어 있던 엣지도 다 없애줘요.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최대한 많이 없애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남는 것들은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냥 레벨 1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애드온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객체가 떨어져서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엣지들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애초에 끊어져 있던 도로 이 부분이에요. 떨어져 있던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남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렇게 너무 많이 벗어난 경우에는 얘를 G키 두 번 눌러서 움직여 주는데 Alt키 누른 상태로 이렇게 가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얘가 됐든 둘 중에 하나 클릭하시고 컨트롤 F 페이스 메뉴 들어와서 인터섹트 불린 요거 해주시면 이렇게 잘려요.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 튀어나간 페이스는 그냥 삭제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얘네 두 개는 없어져도 되는 거죠. 요거도 없어져도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에까지 요 넓은 길까지만 살짝 그냥 해볼게요. 자, 클릭해서 자, 오브젝트 모드인 상태에서는 그냥 작동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도로를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버텍스가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다 이제 끊어졌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보이지 않을 만큼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머지를 시켜서 S센터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저 같은 경우는 단축키를 설정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정리됐고 얘도 정리가 됐으니까 이렇게 두 개 오브젝트 클릭한 상태에서 다시 오버래핑 페이스 리무브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좀 빠르게 움직여요. 이미 위에가 다 정리가 되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후부터는. 자, 도로를 하나 더 가지고 내려왔고요. 얘네까지 같이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컨버트 투 메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버릴게요. 한꺼번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두 개 같이 잡고 한 번 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로를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넓은 구간에서 세그먼트가 모자란 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짧은 구간, 꺾어지는 게 많이 보이는 구간, 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요런데 너무 보기가 안 좋겠죠. 요런 구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세그먼트를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엣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엣지 메뉴에 있는 subdivide 말고요. subdivide 엣지 링을 하시면 되세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주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단축키로 따로 지정을 해서 하게 되면 두 개 정도 이렇게 나눠주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곡선이 좀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작동이 되게끔 좀 해놨고요. 대신에 이런 구간에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하게 되면 이렇게 이상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위치를 정확하게 좀 알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 너무 명확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베벨 명령어를 줘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세그먼트를 나눠주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도로를 정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 애드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